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 단국대 연구 참여, 호텔 인턴 등 7가지 경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해줬다고 결론 내렸다.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의 입시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일부 대학의 인턴 확인서나 호텔 실습 수료증 등은 정 교수가 직접 문서를 만들어 변조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11일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딸과 그의 환영이고 동기 장모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이 학술회의 기간에 고교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기재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허위 확인서 작성의 배경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라는 설명을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 조 전 장관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에서 좌장과 발표를 맡았고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장관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정과 함께 검찰이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점 등에 비춰 향후 수사가 조 전 장관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물론 딸도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센터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이 호텔 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산의 한 호텔에서 실습, 인턴을 한 것처럼 직접 허위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딸이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2013년 3월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내용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주대에서 딸이 조류 배양 등과 관련된 연수와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기재됐다. 이 밖에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전형에 활용할 스펙의 내용과 범위를 딸 등과 결정한 다음 자기소개서 경력란에 허위로 적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자기소개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약서에 확인 서명도 했는데 서울대 의전원 대신 다음 해에 최종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 입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여기에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체험활동이 아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부풀린 확인서를 작성하고 동양대에서는 영어영재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확인서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까지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정 교수가 위조했거나 부풀린 딸의 스펙이 7가지에 이른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2015년 12월 사모펀드의 투자를 시작하면서 외관상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처럼 했지만 펀드 운용사의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 징수세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동생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컨설팅 비용 1억 5,790여만 원을 받았지만 이 돈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컨설팅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극재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 등에 대한 사업 내용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출자금 납입을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교수가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 음극재 기술 특허를 보유한 회사를 합병해 우회 상장시키는 방법 등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과정을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공유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2018년 1월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장외에서 매수할 당시 실물 주권 7만 주를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 실물 주권 7만 주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정 교수의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및 조 전 장관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WFM 주식과 관련해서도 매입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샵. 조국 전 법무장관이 11일 검찰이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14개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그는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달 14일 장관 사퇴 이후 28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퇴임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뒤에는 한 번도 글을 올리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가 기소됐다며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고 했다. 그는 취임 35일 만인 지난달 14일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장관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 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